앉아. 네. 저러지 말고. 오늘만 몇 번을 데이트 되는 거지? 자, 보자. 자, 허수에 대한 연산이나 그 성질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저번 시간에 조금 여기 내용 중에서 성질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좀 자세히 하는 바람에 진도를 못 빼서 오늘 조금 진도를 좀 뺄게. 알았지? 네. 자, 우선은 이게 목소리가 한 파트가 더 있어요? 아니? 이게 끝이에요, 목소리? 네? 끝이야? 다음 3차방은 휴가. 3차방은 휴가. 2차방 같이 가면. 가야지. 자, 이제 허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내용은 되게 짧은데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수승을 이용하는 형태가 한 3개, 4개? 그 정도만 됐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1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100개, 20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100개, 2000개 나온다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도리어 쉬워지는 거 생각하면 돼. 도리어 막 6개 구해라, 5개 구해라 이러면 그건 풀으라는 소리야. 하지만 10개까지도 그냥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막 100개다, 1000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쉬워지는 거지. 자, I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해볼게. 봐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수단위라고 하는 것의 규칙성이라고 해요. 허수단위의 규칙성이라고. 그러니까 허수단위 자체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처음에는 I야. 네. I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이 두 가지가 기본 폼이 되거든. 기본이 되는데 그러면 I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I. I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형태를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I 세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가 되는 거라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좋은 거야. 네. 그리고 I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형태에서 I 제곱 곱하기 I 제곱이니까 11이 나온 거야. 네. 이렇게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 그런데 I 5제곱 이렇게 하면 I 5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형태가 또 바뀌어. I 제곱으로 형태를 나눴었다면 4제곱으로 나는데 네. I 4제곱 곱하기 I. I가 되는데 I 4제곱이 뭐가 돼? 1이 되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된다? I가 된다. 그러면서 I 6제곱 이런 형식은 같은 식으로 I 4제곱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요걸 또 따라가는 거거든 지금. 네. 요건 어차피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벌써 여기 정도 딱 쓰게 되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내가 4개가 규칙이겠네. 즉 I 7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되고 I 8제곱은 뭐가 돼? 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씩 규칙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겁나 어렵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 겁나 어렵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I에 4n승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I야. 이렇게 쪼개서 내가 보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 지수는 I의 4n승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I를 형태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4n승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4승의 n승 곱하기 i 이렇게 취급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1인 거고 1의 n승은 무조건 1인 거고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된다? i가 나오게 된다. 네? 네. 그러면 i의 4n승 플러스 2 이러면 플러스 2 이러면 4의 같은 n승 방식으로 4의 n승 곱하기 i의 제곱 형태가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i의 4n승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4가 아니야 4n승이 되는 거야. 네. 4n 플러스 4는 어차피 4n 플러스 4나 4n이나 같은 방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간혹가다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면 i의 4n승 마이너스 3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거든. 네. 그럼 또 거꾸로 가는 거지, 그치? 네. 거꾸로 가는 거니까 헤맬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 얘랑 같은 건 뭐야, 그냥? i의 4k승 플러스 1이라고 해봤습니다. 4가 한 패턴이니까. 네. 이해돼? 네. 나머지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래서 i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n승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붙는데 n승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을 때 숫자를 몇 개를 집어넣어서 n에다가 1, 2, 3, 4 정도 집어넣어서 그 녀석의 패턴을 알아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틀이야. 이해됐어? 지금 얘기한 이 녀석이 바로 허수 단위의 규칙성에 관련된 이야기야. 허수 단위의 규칙성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 허수 단위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암기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문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만만한 게 372번 같이 372번 같은 이런 방식의 문제예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i 2020 이렇게 나오는 형태야. 이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냐? 원래 기본 틀 자체가 그렇긴 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써놓고 많이 마지막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혼란을 넘어가면 안 돼. i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기본이 몇 개가 기본이 되는 거야? 4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4제곱 플러스 해서 i 2020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런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4개가 한 템포인데 이 4개를 한 번에 더하게 되면 얼마나 나와? 0 나와. 즉 2020을 4등분으로 계속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치? 네.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 없어, 그치? 네. 0.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 그리고서는 이 녀석에 이제 잘 맞춰서 나오는 문제들이 373번, 74번 요런 류들 나오고 이제 조금 응용된다 해서 375번 나오는데 있는 그대로 딱 쫓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 조금 변형되는 스타일이 377번 같은 스타일이야. 어떤 거냐면 1 플러스 i의 100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100승 요런 거 요런 형태라던가 378번처럼 문제들의 특징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전체 30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30승 이런 식의 형태. 집중해라. 379번처럼 z라는 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일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z제곱 플러스 z3제곱 마이너스네 플러스 z4제곱 마이너스 해서 z10제곱까지 구하라. 이런 방식. 이 3가지가 나오는데 네. 자, 각각에 대한 이름을 좀 정리를 해준다면
이거는 이런 이름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그냥 굳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뭐라고 하지? 완전 제곱 형태꼴, 완전 제곱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허수분의 허수꼴. 굳이 이름을 정한다면 이런 거는 무리수분의 허수꼴. 이런 상황이 있어. 네. 이게 다 특징들이야. 그냥 나오는 형태, 이렇게 그냥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무리수분의, 그러니까 허수분의 허수의 형태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무리수고 위에가 허수의 이런 형태꼴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377번 같은 경우는 이거야. 1 플러스 i를 100제곱은 할 수는 없겠지, 그치? 네. 그러면 기본 틀은 뭐냐면 이 녀석을 제곱하는 거야. 이 녀석을 제곱해서 본다면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지, 그치? 네.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워요. 이게 지워져서 뭐가 나오냐면 2i. 2i 이렇게 보인다. 맞지? 맞지? 자, 요게 기본 틀인데, 요게 기본적인 틀인데, 잘 봐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1 플러스 제곱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2i의 50승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네. 마이너스 뒤에 거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풀면 제곱으로 풀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되겠지? 마이너스 2i의 50승 이렇게 될 거거든. 네. 근데 봐라, 여기서 50승은 짝수 형태식이야. 네. 그러니 마이너스는 의미가 네. 없어. 맞아? 네. 그러면 양쪽이 서로 어떤 상태? 같은 상태지, 그치? 네. 그러니 얘는 얼마가 돼? 0. 요게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 378번처럼 허수분의 허수꼴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이런 형태꼴이 나온다면 이 형태꼴은 실수가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가 허수만 있으면 실수 이렇게 부르는데 위아래 똑같이 뭐로 곱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얼마? 1 마이너스 i 제곱 즉 i 제곱 마이너스니까 2분의가 되겠지, 그지? 네. 그리고 위에 거는 똑같이 제곱이지, 그지? 네. 그러니 그대로 써.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지워져요. 지워지지, 그지? 네. 근데 웃기게도 이렇게도 지워져. 즉 마이너스 i. 즉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된다. 이해돼? 네. 그럼 흐름에 의한다면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i의 30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위에 거 제곱식으로 풀어버리면 2i. 아니 2i고 위아래 지울 테니까 i의 30승. 이렇게 될 거야. 네. 맞아? 네. 근데 짝수니까 음수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0. 일부러 여기는 이렇게 그냥 식을 맞춰놓은 거야. 실제 문제풀이에도 이렇게 안 맞춰져. 근데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하게. 78분의 플러스인데요? 중간에 플러스냐? 네. 얘가 플러스야? 네. 아, 그래. 그러면 식이 달라지겠네. 자, i의 30승은 뭐야? i의 30승. 4승이 뭐야? 1이지, 그치? 네. 4승 1이야. 그러니 얘는 i 4, 7에 28이지, 그치? 네. 제곱. 28승에 대한 i 제곱이네.
네. 그럼 얘는 1이네. 네. i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은 30수 자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저 녀석을 z라고 하는 것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요런 방식으로 나온다. 네. 이거는 잘 생각해봐. 요건 잘 생각해보면 봐봐라. i를 없애든 무리수를 그러니까 무리수를 없애는 걸 유리화라고 하는데 없애려고 위아래 루트를 붙이면 분모는 없어지면 분자에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치? 네. 제곱. 그렇다고 i를 어떻게 이 상태에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맞아? 네. 이 녀석은 뭘 이용한 거면 제곱을 이용한 제곱. 즉 z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 될 거니까 아이. 분모는 뭐가 나오고? 2분의 가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지워지겠지, 그지? 네. 그리고 지워지는 상태. 네. 그래서 i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이런 형태를 타고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어떤 문제가 되느냐? g제곱, 세제곱은 마이너스, 4제곱은 양수, 5제곱은 음수 이렇게 되지, 그치? 이런 형태일 때는 싹 분리를 해봐요. 어떻게? 다 쓸 거야. 처음엔 g제곱, g4제곱, g6제곱, g8제곱, g10제곱 마이너스 네. g3제곱, 플러스 g5제곱, 플러스 G 7제곱. 7제곱, g9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런데 봐라. 얘는 뭐야? i야. 얘는 이 녀석을 뭐 하는 거야? 얘는 이 녀석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한 거지, 그치? 네. 그러니 마이너스 1이 나와. 얘는 이 녀석을 세제곱한 것이, 그치?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나와. 얘는 이 녀석을 4제곱한 거지. 네. 1이 나와. 그럼 그 흐름이라면 얘는 뭐가 나와? i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게 싹 0이 되는 거야. 됐어? 네. 그럼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봐. 여기다가 하려면 여기다 z를 붙여야 된다. 내지는 z인 이것을 여기다 붙여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 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져. 이럴 때 쓰는 게 인수분해라고. 이럴 때 쓰는 게. 어떻게? 마이너스에 z를 공통인수로 빼버려. 그럼 어떻게 돼? Z 제곱. g제곱 플러스 g4제곱 플러스 g6제곱 플러스 g8제곱. 맞지? 네. 근데 앞에서 이 계산법에 의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였어? 0. 0이었지? 네. 0이 그럼 얘도 뭐가 될 거야? 0. 0이 될 거야. 그럼 g가 뭐든 관계없이 0. 0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런 거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i가 돼. 아. 이해돼? 네. 왜 이렇게 풀어주냐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준 거야. 됐어? 네. 그래서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제곱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곱을 넣던가 아니면 유리화를 실수화를 하던가 아니면 제곱을 기준으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 됐어? 네. 됐어? 네. 찍어. 딱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를 풀면 돼. 딱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엉성하게 막 해가지고 문제의 답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는 답이 맞은 게 아니라 엉성한 거야. 알았어? 여기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라서 지금 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여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엉성하게 문제가 풀리면 분명히 체크해서 질문하는 게 맞아. 답이 맞았더라고. 알았어? 됐어? 네. 좋아. 자,
그래서 허수 단위의 규칙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자, 요번에 할 내용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에서 이제 연장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연장돼서 문제가 풀리는 건데, 너희들 뭐 다들 한 번씩 이 부분을 선생님하고 했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인데, 자 봐봐. 중3 때 했던 것 중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야? 루트 A, B라고 배워. 맞지? 네. 맞지?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라고 불러. 맞아? 네. 중3 때 배웠던 내용이 이 내용이야. 맞지? 네. 맞지? 근데 이게 틀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 틀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단 A와 어떤 B가 조건? 양수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 양수이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왜냐?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상한 게 생겨버려. 실제로 해볼게. 봐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결과가 뭐로 나오게 돼? 루트 6으로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네. 그럼 이게 틀렸냐? 아니, 맞았어. 이 조건상에서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맞거든. 그런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그럼 저 규칙에 봐봐, 이거를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얘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저 규칙을 쓰잖아. 네. 저 규칙을 쓰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이 돼야 하죠. 네. 맞지? 맞지? 네. 근데 이 규칙은 얘가 아니라 이거거든.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규칙이거든. 그러니 얘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저 규칙의 문제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지, 그지? 네. 요 녀석을 둘로 나누게 된다고. 루트 3i? 아.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3으로 나눠져서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3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니? i. i야. 그러니 얘는 뭐가 나와야 맞냐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i라고 3i라고 써야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거에 대한 계산이 중3 내용이 되는 거거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 루트 6 i 이렇게 나와. 근데 i를 없애려면 이 i를 넣어야 되지, 그지?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그래서 이 녀석은 성립해. 성립해. 네. 지금 성립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풀어준 거겠지, 그지? 네. 그러면 당연히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것도, 흐름을 요한다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루트 6i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단 말이지. 네. 그지?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얘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 저 앞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쓴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맞냐면 이렇게 나와야 맞아. 루트 6. 루트 6이라고 해야 맞아. 네.
실제로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루트 2i지. 곱하기 루트 3i가 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 제곱이 되니까 얘는 루트 6이 나오지만 얘가 마이너스가 돼.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중학교 때는 무조건 요 공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조건 없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무조건 루트 ab가 되긴 해.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거든. 그게 뭐냐?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상태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아주 독특한 경우가 된다 라는 의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는 얘기냐? 아니야. 저 뒤쪽에도 나와. 수를 이용한 내용에서도 나올 수 있어. 이해되는 분들이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분수는 어떨까? 분수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루트 3분의 루트 2는 당연히 루트 3분의 2야. 이 조건에 의한다면. 맞지? 네. 그런데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같은 방식으로 보면 저 앞에 쪽의 조건에 의한다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 맞아. 그치? 네. 그럼 실제로 해보면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될 것이고, 요 두 녀석을 해주면 루트 3분의 2i가 될 거거든. 즉 그러므로 이 형태에서는 맞아. 이 형태는 맞아. 자,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떨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런 형태는 어떨까요? 얘는 봐라. 저 앞에 식에 의한다면 루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리된 걸 보면 얘는 루트 3i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뭐냐? 이 녀석은 지금 어떤 방식의 식이냐면 이런 방식의 식이야. 루트 3분의 루트 2에다가 i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식이야 지금. 이해돼? 그럼 얘는 뭉칠 수 있지만 얘를 풀이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위아래 똑같이 i를 곱해줘. 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루트 3이 나오고 위는 루트 2i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얘 두 개를 뭉쳐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 3분의 2i가 될 것이고, 맞아? 네.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이건 지금 이 형태는 절대로 공식처럼 외워서 쓰지 마. 처음에 할 때는 공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다 바꿔가면서 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 되게 중요해. 나머지 정리 때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나머지 정리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 공식 쓰지 말고 검산식 쓰라고 얘기해. 네. 맞지? 검산식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끝내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한번 잘못 배운 애들은 끝끝내 그걸 검산식을 안 써. 그래놓고는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왜 이거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 검산식 써!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쓸 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라고 얘기했어? 검산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쓰다가 검산식으로 풀라고 할 때 못 푸는 거지, 그치? 똑같은 방식이야. 이거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형식을 먼저 맞춰서 가보고 그 형식이 눈에 확 익었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걸 공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냐? 이해되냐? 눈은 반쯤 감고 있으면서 이해는 되냐? 생각보다 뜨여요 이거. 와 진짜. 너도 먹을래? 생각보다 더 뜨뜨입니다. 시끄러워. 맞아 먹어.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는데 이 녀석은 원래 루트 b분의 a가 맞아. 어? 마지막 표식도 보면 이렇게 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지 그지? 네.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쓰면 루트 3분의 2가 되지 그지? 네. 변형해서 쓰면 루트 3i분의 루트 2i가 되고 위아래 i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가 나오는 게 맞다 그지? 이해되냐 무슨 소리지? 네. 즉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다고. 그게 뭐냐?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인 상태. 요 상태가 특이한 경우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1학년 것 뒷부분에서도 나오기는 해. 간혹가다 비추긴 해.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수 파트에서 나와. 이게 지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런 게 뜨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죠.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네.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이거 저 상태를 외우는 것보다 그 상태를 가지고서 하는 게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그래서 요 공식은 외우기는 외우되 형식을 다시 한번 쭉 펼쳐보고서 니네가 해보고 아 이렇게 되는 경우구나 이게 특이한 경우고 이게 특이한 경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들어가.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찍을까요? 찍어. (382번) 같은 문제는 두 가지로 풀어야 돼. 거기다 써. 두 가지로 문제 풀 거. 382번은 유형 12번에 해당되는. 네, 12번 전체를 두 가지. 12번 전체를 두 가지로 풀으라고. 첫 번째는 해석해서,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나온다는 생각하지 말고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형식을 통해서요. 하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는 이렇게 안에 있는 음수 i를 빼서, 빼서도 풀어. 알았어?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좋다. 아,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383번 문제를 내주실 거고, 우리 선생님이 좀 이상해. 겁나 이상해. 그러면 384번 문제를 듣고. 그래서 384번 형태의 그 형식을 정확하게 아는 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루트 A야. 네. 루트 A야. 루트 A에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문제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되는 소리죠? 네.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384번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거고. 자, 봐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83번은 너희가 계산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알려줬다잉? 네. 알려줬으니까 됐고, 뭐 하나 해주면 되냐면 385번 하나 해주면 된다. A가 음수고. 이게 385번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처음 풀이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385번을 보면 루트 A, 루트 B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B 1대 그랬지, 그치? 네.
이 말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A, B는 이런 상태에 의한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네. 이런 상태라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A는 무슨 수고? 음수고 B도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뭐야? 네. 이걸 가지고 그 밑에 걸 푸는 거야. 이걸 푸는 거야. 루트 B분의 루트 B분의 루트 마이너스 A는 뭐냐 이걸 푸는 거거든. 네. 만약에 위쪽 거를 없애버리면 이걸 만약에 없앴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루트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B분의 A밖에 없어. 근데 이 녀석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A, B가 둘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 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야.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위에 음수라는 전제 조건이 생겼지, 그치? 네. 그러면 상태를 알아봐야 돼. 어떤 상태를 알아보냐면, 봐봐. 여기는 B. 여기는 B. 이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치? 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A는 뭐야? 양수. 양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놀아나는 거야. B는요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달려있어. 그러면 양수야. 위에 마이너스 달려있어. 그럼 음수야. 맞아? 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전제 없다면 A도 B도 모두 다 양수라는 전제라고 본다고 그랬지? 그 보는 이유가 이거야. 루트에 아무것도 안 달렸으니까 양수고 얘는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음수라고 생각한다고. 뭐야? 하지만 이런 전제가 달려있으면 이거 자체가 음수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루트 마이너스 3인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A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러면 이거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분수인데 이런 방식, 밑에는 음수고 위에가 양수인 이런 상태라면 앞에 마이너스를 떼고 루트를 붙여야 되거든. 네. 맞아? 네. 근데 이 식상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맞아. 그대로 쓰는 거니까. 하지만 이 식상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 마이너스 루트 쓰고 B분의 그냥 B분의 A 이렇게 쓰면 바보가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까지 붙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를 그대로 쓰되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대로 쓰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이걸 먼저 하고 두 번째 이걸 붙이는 행위야 지금. 네. 마찬가지로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붙이는 행위거든 지금.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먼저 쓰고 뭐를? B분의 마이너스 A라는 걸 쓰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가 맞는 거야. 이해돼? 이게 되게 웃겨. 수학은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이 순서가 필요가 없거든. 왜? 그게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게 순서가 문제가 돼. 이게 문제가 돼. 이해되니? 네. 선생님이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기는 하는데 겁나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이 봐봐. 여러분. 루트 A 제곱. 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웃기는 걸 하나 보여줄게. A가 음수라는 상태야. 네. 일 때야. 루트 A 제곱과 루트 A의 제곱. 이 차이점이 뭔지 아니?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 얘 뭐야? A죠. 네. 그지? 네. 얘는 뭐야? A죠.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머릿속에 A는 양수야. 그러니까 음수를 보고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A는 뭐야? 양수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중3 때 이렇게 풀었거든.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넣을게. 잘 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루트에 뭐야? A라는 녀석의 전체 제곱이지, 그치? 네.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 절대값 A. 절대값 A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 봐봐. 얘는 뭐야? 이거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야. 음수야. 아, 음수구나. 음수야. 네.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음수 붙여서 나와야죠. 아니,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네. 그럼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가 아니지. A가 음수니까 이 그 수 자체는 뭐가 돼? 양수. 양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맞는 거지. 아, 그거 틀린 거지. 아까 그거 틀린 거라니까. 틀린 거라니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질문 하면 다 읽걸려. 자, 그 다음 거 볼래? 그럼 얘는? 그럼 얘도 위에 있는 성질을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맞지? 그러면? 맞아? 네. 맞잖아. 얘가 이제 내가 아까 잘못한 걸 알았어. 루트 A 제곱을 이용해서 풀면 마이너스가 A가 나오는 게 이게 양수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야. 네. 그럼 얘도 그러면 아까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 지금. 네. 그치? 그런데 봐봐. 지금 현재 얘는 어떤 상태냐면 루트 A라는 녀석과 제곱이니까 큰 제곱이잖아, 지금. 루트 A라는 녀석을 곱하는 행위야. 근데 얘가 무슨 수야? 음수야. 얘가 무슨 수야? 음수야. 안에 있는 게 둘 다 음수면 어떻게 한다고? 뭉치대. 루트 A 제곱. 맞지? 뭉치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아. 뭉치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아. 맞냐? 네. 그런데 봐봐. 그래서 했어. 얘가 뭐라고? 그냥 마이너스 A가. 그 앞에 뭘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 A. 아. 그래서 중학교 때 봐봐. 중학교 때 그런 내용을 배웠을 때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 해주면 이거야. 루트 A 제곱도 A고 루트 A의 전체 제곱도 A다야. 근데 이 말의 전제 조건은 A가 뭐일 때라고? 양수일 때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뭐야? 네. 하지만 음수로 바뀌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조금조금하게 파헤치지 않는 게 힘들어.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나중에 니네가 뒤에 거 풀어보고 더 난이도 있는 거 풀어보면 알 거야. 선생님 이거 계속 틀리는데요? 이거 계속 이상한데요?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해.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에 그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네. 어쨌든 여기는 한 번쯤 제대로 틀려봐야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거니까 해설책 반드시 보라고 얘기했다. 오냐? 네. 그리고 요거 반드시 다시 해볼 것이야. 네. 반드시 다시 해봐야 돼.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해보면 되는 거고. 원래 복수는 한 파트밖에 없었어요. 원래 복소수는 한 파트야. 복소수가 한 파트인데 중학교 3학년 그 내용하고 같이 할 때 우리가 몇 시간을 썼는지 아냐 여기서? 아니요? 장작 3시간을 썼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거밖에 없어.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뭐 달라요? 어? 네 번째 세트인데 2차 방정식 아니 똑같아.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거야. 혈례된다. 혈례금도 했었어. 혈례금도 중학교 때 했었어. 네? 혈례금도 중학교 때 있었어. 그래, 나중에 있었어. 맨 뒤에 있었어.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중학교 내용하고 똑같아. 중학교 내용하고 똑같아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만 정리를 해줄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냥 방정식을 하면 참 좋아. 2차 방정식을 바로 하면 되게 좋은데 2차 방정식을 바로 하다가 바로 하면 2차 방정식은 되게 잘해. 함수를. 아니 1차 방정식을 어. 1차 방정식을 니네들 지금 1차 방정식 하면 생각나는 거 뭐냐? 식선. 1차 방정식은 뭐 직선하고도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y는 ax. 그렇지. 그것도 있을 거고. 또 a는 그냥 한 개다. 그냥 한 개다 저런 것도 있어. a는 기울기. y는 ax. 그거는 1차 함수 얘기고 1차 방정식 이야기하잖아 지금.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 봐봐. 중2 때는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중2 때 1차 방정식 가지고 재밌었어. 뭐 했어? 네? 연립방정식 했어. 아. 중2 때 연립방정식을 했어. 그게 바로 1차 방정식. 네, 1차 방정식 2개를 써놓고 그 녀석을 가지고서 한 거지. 기본식이 ax 더하기. 그렇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식 2개를 써놓고 가산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소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발전시켜서 이걸 함수, 좌표평면 위에 함수로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하나인 경우, 뭐 무수히 많은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걸로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네. 그거 말고 더 내려가. 중1 때 배웠던 2차, 중1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알아? 중1 때. 중1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반비례.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 정비. 반비례. 그거는 함수라니까. 다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라니까. 말고. 기억 안 나요. 제가 소금물밖에 기억 안 나요. 소금물이랑 그 거리, 그 막 터널 지나. 그래, 맞아.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 상등식. 상등식 내용도 있어.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근데 저희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중1 때 했잖아. 배웠어요. 자, 선생님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거기 뒤에 그 빈 페이지 있거든? 빈 페이지 한번 풀어볼래? 아까 갔을 때. 여기 있잖아.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3은 0이야. 네. 뭐냐? 네. 자, 너희들이 못 푸는 문제야. 이거일 때 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의 A값과 해가 어느 경우? 없을 때의 A값을 쓴다. 자,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는데 분명히 배웠거든? 중1에 나와. 중2 아니고? 중1이에요. 중1에 분명히 나와. 깜짝이야.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파트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계속 계산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페이지에 2개 다 나와. 그게 그거 뭐지? 중2가 아니에요. 중1이.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을 때와 해가 무수히 많은 해가 없을 경우에 때는 A가 0이다.
없을 때는 A가 0이다. A가 무식이 많을 땐 A가 A가 무식이 많을 때 아, 나 이거 아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방정식 하면은 애들이 다 기억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 뭐 하는 거? 열심히 연습하는 거. 여기 한 페이지는 어떻게 하냐면 다들 안 움직여.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냐? 나중에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 이게 나오지 않고 이게 나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난이도가 무슨 하는 거? 이거 그거 뭐지? 한등식처럼 하는 거. 아니 A가 아닌데 2차 누구? 아니 1차 방정식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원래 옛날에는 말이다. 원래 옛날에는 이게 방정식 파트라고 해가지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막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쫙 나열돼 있었거든. 네. 그런데 아유 1차 방정식 정도는 알잖아. 그지? 네. 니네 공부하기 좋아졌잖아. 그 파트가 빠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오면 옛날에 공부 안 했구나. 아유 공부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내용이 다 그런 방식이야. 이것저것 다 빠졌는데 다 있어. 결국에 다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야. 단 여기 하나의 조건 더 붙어야 돼. 이걸 니네가 눈치 못 채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줘?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자, 문제가 잘못된 거야. 여기가 B일 때 B가 0이다. 0이 아니면 0이 아니다. 여기는 B가 0이다. 0이면 이걸 정리할 거야 지금부터.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럼요. 다 했어요. 배웠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니네가 계산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너무 싫었어요. 맞아. 이게 그 뒤에 거를 외워가지고 그 뒤에 문제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 봐봐. 자, 봐봐. 자, 파트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파트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1차 방정식부터 들어가거든. 정확하게는 1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해법. 풀이 방법. 그렇지, 풀이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봐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어. 이거. 예림아, x는 뭐야? 응? x는 2야. 맞지? 맞지? 너는 x를 어떻게 찾았어? 양변을 2로 나눴지, 그지? 이게 양변을 2로 나누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그 이항이라고 하냐? 이항은 더 세가 뺄셈만 하는 거다. 에? 이걸 뭐라고 불러? 등식의 성질이라고 한다. 이 등식아. 등식의 성질이라고 부른다. 등식의 성질. 는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야. 알았지? 여기서 전제 조건. 나는 등식의 성질을 쓰지 못해. 자, 이제부터 등식의 성질을 쓰지 마. 등식의 성질 쓰면 안 돼. 2x는 4야. 해봐. 또 해줘. 1, 2, 3. 그게 맞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야, 2 곱하기 4번은 4야. 4번은 뭐야? 그러면 되게 잘해. 2요. 왜?
4잖아요. 걔 뭐 한 거야? 2를 넣은 거야. 맞지? 근데 걔 머릿속에 1은 안 넣어봤을까? 3은 안 넣어봤을까? 넣어봤단 말이야. 왜? 구구단을 읊었으니까. 2는 2, 2는 3 이걸 했었으니까. 맞지? 원래 방정식의 기본 틀은 넣는 거야 그냥.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자, 넣어봐. 거의 좆됐다고 봐야지. 그지? 이건 좆됐다고 봐야지. 그지?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나와 있는 형태에서는 집어넣는 게 맞아. 근데 그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런 개념의 문제가 훨씬 쉽고 편하게 풀린다. 근데 니들은 쉽고 편하게 풀리는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기본 개념이 넣는다는 개념이 없어진 거거든. 원래 그래서 방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양쪽을 비교한다의 개념이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 그 옛날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다가 유목이긴 하지만 우리에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밤에는 가축을 넣어놔야 되지, 그지? 가축 한 마리가 나갔을 때 돌 하나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럼 가축이 나가는 수만큼 돌이 밖에 나가겠지, 그지? 돌을 밖에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가축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이 있어. 문이 있으면 문 옆에 돌들이 막 쌓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가축이 한 마리 나가면 돌을 하나 이렇게 옮겨. 돌을 하나 옮겨. 그러니까 돌 하나와 가축 하나가 같은 거야. 몇 마리도 세라고? 세는 하고. 근데 쭉 했는데 여기 돌이 하나 남았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때는 가축이 재산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찾아 돌아다니겠지. 맞지? 근데 다 넣었는데 가축이 한 마리 들어왔어. 더 들어왔어. 개이득이지. 이건 조용히 하고 있어. 이게 조용히 하는 것 때문에 전략에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돌을 실제 하나 더. 이게 하나와 하나가 서로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서 방정식을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입한다의 개념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겠냐? 네. 자, 봐봐.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법은 무엇이냐? 이거야. 이거 써놓고 10번이고 20번이고 써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네. 뭐냐면 정확하게는 1차 방정식의 해법이 아니고요. 방정식의 해법이 맞거든요. 방정식의 해법이 맞는데 AX는 B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AX는 B를 기준으로 봐서 두 가지로 나눠.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 우리가 A가 0이 아닌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A가 0이 아닌 경우를. A가 0이 아니라면 숫자란 소리지, 그치? 네. 그러니 X는 뭐야?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해는 몇 개야?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요 상황이 또다시 둘로 나뉘어. B가 0이 아닌 경우와 B가 0인 경우로 나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라. 이 형태식에서는 A가 0이니까 쓰기를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써야 돼. 네.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선생님 A가 0이면요 이거 0이잖아요. 자 이거 0이야. 구해보자는 건 뭔데? X 구하는 거잖아 지금. 네. X를 구하고자 하는데 A가 0이니까 이걸 내가 없애버리면 X 어디 갔어? 없어졌네? 그럼 구할 게 있어 없어? 없어졌네? 그치? 그런 상황이야. 나는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무조건? X. 그렇기 때문에 X를 살려주는 거야. 알았니? 네. 그리고 이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
안 돼요. 0 곱하기 어떤 숫자를 집어넣은 것과 b가 서로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도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네.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0 곱하기 x는 0이라고 쓰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 녀석을 내가 지금부터 구하는 거지, 그지? 네. 집어넣어봐. 뭘 집어넣든 무조건 0. 성립하지, 그지? 네. 그런 x가 몇 개 있어? 무한대. 해가 무수히 이해되니? 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내가 이렇게 바꿀게. A-3x는 b 플러스 7이야. 네. 이 녀석이 해가 없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응? 네. 이건 그 실수 아닌데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해가 없어? 네.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A-3은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고. 그럼 형태는 0 곱하기 x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네. 그런데 해가 없으려면 이쪽에 0이 아니에요.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B b 플러스 7이 0이 0이면 아니다. 안 돼. 즉,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7은 안 된다.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얘도 뭐여야 하고 0이어야 하고 네. 0 곱하기 x가 무조건 뭘 집어넣든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뭐야? B 플러스 7도 b 플러스 7도 0. 0이야.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인지? 네. 그래서 기초적인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등식의 성질을 쓰는 게 아니라 대입하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방정식 문제들 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 보면 대입해서 뭔가를 찾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가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부분에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90%야. 90%가 다 얘야. 다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계산하시오,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x 구하시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10%거든. 10%니까 뭐야? 별거 아닌 거지? 그냥 단순히 외우면 되는 거지? 시험 볼 때는 딱 외우고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는 거야. 실제로 난이도 있는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자, 이거는 요 형태는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하나하나 니네가 쓰면서 아 이런 형태 이런 이거 다 밝혀나가면서 쓰는 게 포커스예요. 찍어. 이건 관계 없어. 이거 저거만 찍어. 저거는 선생님들 중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 듣는 애들도 다 해요.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지언정 무조건 다 해야 돼. 됐지? 네. 자, 이제 2차 방정식 할까? 자, 이 내용이 끝나면 이 2차 방정식이 들어가는 거야. 2차 방정식 들어가는 건데 내가 분류를 해서 해줄게.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도 내가 분명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잘 들어. 2차 방정식의 형태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딱 3개예요. 1번 근 관련 이야기. 두 번째 근의 개수. 근의 개수 관련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근과 개수와의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방정식 문제는 특히 2차 방정식 형태의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해. 단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야.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할 때 이 내용 다 했거든? 다 했는데 이거 할 때는 무조건 근을 구했었고요. 이거 할 때는 무조건 근의 개수를 구했었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근과 개수의 관계만 풀었거든? 그게 중3이야. 고1도 별반 다르지 않아. 뭐냐? 별반 다르지 않은데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 세 가지를 어우러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탁 나오지, 그지? 그러면 근도 구해봐야 되고 그 근이 당연히 미지수가 있는 근일 텐데 그것도 구해봐야 되고 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근하고 개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앞뒤말을 다 맞춰서 결론을 내려야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게 있어. 근을 구하시오. 그럼 얘야. 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이렇게 하면 얘야. 뭐 근하고 개수하고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얘야.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난이도 높은 문제부터는 그게 깨져버려. 알았어? 자, 정리한다. 봐라. 근에 관련된 이야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그럼 무조건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야? 인수분. 이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이 녀석이 는 0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한 녀석이 끝에가 는 0이 되는 상태일 때 이 녀석이 0이거나 이 녀석이 0이다를 이용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x-a고 x-b라고 치면 x는 a 또는 x는 b라고 써야 맞아. 네. 이해되니? 네.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근의 공식. 그러니까 중3 때는 이 녀석을 포인트로 해서 배웠을 건데 자, 근의 공식 상황은 상황 잘 봐봐. 근의 공식 상황은 너희들은 이제 해봐서 나랑 같이 해서 알겠지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x라고 하는 것은 x가 근이니까 맞지? x라고 하는 것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왜 다들 이 떠물고 있지 근데? 왜 한 사람만 얘기하지? 대표야? 자기가 읊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읊어서 해야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지? 이거를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해. 맞지? 네. 그 안에서 일명 짝수 공식이라고 불려. 얘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면 훨씬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 네. 다시 얘기할게. 제발 다시 얘기할게. 공식은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그냥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인수분해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어? 네. 무조건 순서는 뭐부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부터가 순서야. 네. 인수분해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그 흐름이 잡히는 거야. 알았지? 네. 됐어? 네.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근의 개수 관련 이야기로 넘어와. 여기서 근의 개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근의 개수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녀석이 어디 있는 내용이냐? 바로 여기 있는 내용. 무슨 의미를 지냐냐? 봐봐. 이 녀석이 양수라면 예를 들어 3 이게 3이야. 네.
그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두 가지 다 같게 되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2개. 그늘 2개가 근을 2개 갖는다. 맞지? 네. 근 2개 있을까? 근 2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얘가 0이야. 0이니까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같은 거지,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근이 다른 말로는 동근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돼. 네. 얘가 0보다 작아. 루트 안에가 음수면 돼야 돼? 중3 때는 안 됐어. 안 돼. 그래서 얘는 근이 없다야. 이해되냐? 네. 이렇게 하면 중3 이야기야. 근데 좋은데? 이렇게 그런데 원래 이 녀석의 이름이 있어. 이 녀석이 뭐 이름이냐? 판별식이야. 뭘 판별하느냐? 그의 개수를 판별한다는 소리인데 뭘 판별한다? 영어로 뭘 판단한다? 판별한다? 영어로 몰라요. 첫 글자가 D로 시작해.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D로 시작해. 그래서 얘가 몰라요. 찾아보면 나와! D가 되는 거야. 뭐냐?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근이 2개. D가 0이면 근이 1개,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근이 없다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다 깨져버리지, 그치? 왜? 루트 안에 이젠 음수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허수의 개념.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용어도 바뀌어. 얘는 근이 2개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서로 다른 두 실근. 실수인 근.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중근 또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실근이어도 되고 허근이어도 관계없어. 왜요? 왜요? 관계는 없어. 같기만 한다. 같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긴 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구, 허 이렇게 취급합니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짝수에 관련된 식을 할 때는 판별식 D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이거 짝수 공식이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저 녀석은 4분의 1로 써. 이유는 되게 명확해. 뭐냐면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알아보면 원래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치? 네. 근데 짝수 판별식이 되면 짝수가 되면 이게 짝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B 대신에 2B'가 서로 같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네. 그러면 요거 대신에 2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야. 네. 맞지? 여기서 이걸 제곱하면 그리고 4로 묶으면 4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거든. 네. 얘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4분의 D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저기에 보면 해설지에 보면 짝수 공식 쓸 때 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서술형에서 저렇게 쓰면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기 틀릴 수가 없는 게 봐봐. 미터 퍼 세크 어떻게 하니? 미터, 퍼, 세크지, 그치? 네. 이때 퍼의 의미가 뭐야? 분해. 나누기야. 그래, 분해야. 몇수분의 n이야.
나누기 아니. 나누기의 뜻이야 이게. 아 펄이요? 펄이야. 펄은 나누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펄의 의미가 퍼 자체가 얘기하는 게 퍼의 의미가 나누기의 의미를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퍼의 의미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1초당 얼마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 그런데 쓰는 방식 자체의 의미 자체가 나누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해서 틀렸어 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되겠어? 네. 자, 그렇다면 근거기술 관계는 또 어떤 취급을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지. 이거 봐.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묶음인 거야 지금. 알겠지? 네. 이게 뭐냐? 이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이 녀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걸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든.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라는 요 문장의 뜻이 x는 알파, x는 베타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녀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지금. 네. 이해돼? 네. 여기에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a의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그지? 네. 이걸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항등식에 의해서 b랑 누가 같아?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이, 그지? 네. 또 c는 a의 알파 베타 같은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A분의 b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a분의 c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않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녀석이다가 아니라 두 근의 합이 이 녀석이다 외우는 거고, 이거는 이분의 두 근의 곱이 이 녀석이다로 외우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왜냐면 여기서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을 근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 야 근거계수의 관계가 뭐야 공식 좀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한 말에서 알파와 베타가 근으로 쓰인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지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바보가 질문한 거에 바보가 대답하는 형태밖에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 질문도 이렇게 하지 마자.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럴 때 근거계수의 관계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다 끼웠지, 그치? 그냥 물어볼 때는 이렇게 돼야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뭐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원래는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야. 뭐야? 근데 그것도 좀 뭐하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하면 우문 현답이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질문에 정확한 현명한 답을. 알았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그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가 무조건 다 근이 돼버려. 아니 물론 알파 베타를 일반적으로 근으로 취급하는 건 맞지만 난 싫어. 난 안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 될 수 있거든. 알겠어?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알았냐? 네. 이 세 가지.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수학은 순서를 잊으면 절대 안 되는데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상태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근해 개수 관련된 이야기는 무조건 명시를 해야 돼.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쓸 거야.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잡아요. 순서가 포인트고 얘는 명시하는 게 포인트야. 난 지금부터 판별식을 쓸 거야 라는 명시.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거는 복합이야. 그냥 복합이야. 뭐가 복합이냐? 정확하게 그 순서로 맞춰서 봐야 되고 명시된 것조차도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문제를 냈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난이도 겁나 높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의 대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자, 봐봐. 지금 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점이 뭐니? 그 실근. 여기 실자나 넣었어, 그치? 네. 실자나 넣었지, 그치? 네. 내가 실자를 하나 더 넣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는요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풀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풀어야 되고요. 실자 때문에 실근이라는 표현 때문에 판별식도 풀어야 돼요. 왜요? 어쩔까요? 판별식도 풀어요. 아니 근데 그 제로만은 안 돼요. 응? 저걸로만은 안 돼요. 여기서 두근이라는 건 허근일 수도 있거든. 이건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만 하면 되는데 이 실자 하나 더 들어가면 판별식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막 여기는 다른 거 나오고 저기도 다른 거 나와가지고 이게 딱 맞춰야 돼요. 재밌는 건 뭔지 아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딱 풀었는데 이거 풀면 답 나온다. 답이 나오긴 해. 근데 그 답은 틀렸어.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어서 해당되는 걸 골라내. 막 이런 상황 생겨.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네.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더 겪어보면 알아. 알았지? 겪어보면 안다. 찍어 놓으시고요.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뭐 혈내근 성질 뭐 이런 거 들어갈 거거든? 근데 별거 아니야. 혈내근 성질 같은 경우는 A, B, C가 다 유리수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서 해요. 다음 장 넘겨봐. 자, 빨간색 볼펜 가지고.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거기서 보면 이거 있어요. 2차원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줄까? A, B, C가 유리수. 거기서 A, B, C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개수지? 네.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A, B, C가 유리수로 나오는 이런 방정식을 뭐라면 밑에다 써? 유리 방정식? 유리계수 방정식. 유리계수 방정식. 유리수로 나오는 유리계수 방정식인 경우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루트 M입니다. 자, 그 말에 A, B, C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실수일 때. 이건 개수가 실수라는 소리지, 그치? 네. 이건 뭐라 불러? 실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이야. 실계수 방정식인 경우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방. 단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조건이 맞춰진다면. 이해되니? 네. 선생님 말 이해됐어? 네. 자, 기초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기초적인 내용은 이게 다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 돼. 알겠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이제. 그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 그 4-1 밑에 쪽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자, 요 자리에다가 요거 하나 더 쓰세요. 이거 하나 더 쓰세요. 근의 의미. 이건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니까 쓰세요. 근의 의미? 근의 의미. 근의 의미가 뭘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근의 의미는 대입하면 성립한다가 아니라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 하나 써놔. 됐시요? 네. 빨간색이 쉬웠어. 왜 깼어 원래는? 그렇지. 정말 때까지. 좀 눕혀진 걸로. 자, 봐봐.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지. 문제 풀이할 때 앞에 내용 뒤로 끌고 가지 말라고.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각각으로 보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네. 자, 거기서 유형 1번은 솔직히 내가 안 풀어도 돼요. 유형 1번에 문제 쭉 보세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근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풀면 되는 건데, 이거 다시. 지금 봐봐. 446번을 보면 446번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447번은 어려워. 왜 어렵냐고? 446번 봐봐. 2차 방정식 이것이 주어졌는데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됐지, 그치? 네. 자, 그 위에다가 표시 하나 해주면 돼. 한근이 주어지는 경우 볼펜으로 표시를 표현해주면 돼. 여기 근의 의미 옆에다가 써놔. 근의 의미 옆에다가 한근이 표현되는 경우 표시되면 한근이 나오면 근의 의미를 이용 두 근이 나오면 이따가 두 근이 나오면 근거 계산.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 두 번째 근의 의미 이게 순서야. 처음에 이걸 하고. 한 점이 주어지니까 한 근이 주어졌을 때는 근의 의미를 쓰면 돼. 네. 하지만 두 근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근의 의미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니? 근데 이게 다 아니. 봐봐.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한 근이 나왔길래 선생님 정리해주면 뒤쪽에서 얘기해줄 거야. 근데 447번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했어. 맞지? 네. 자, 447번 봐봐.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는 0. 여기서 중요한 건 2차 방정식 줄쳐.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줄쳐. 네. 자, 2차 방정식 줄치고 이 녀석의 한 근이 뭐라고? 1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이거일 때 이렇게 했지, 그치? 네. 맞니? 네. 잘 봐봐. 위의 이야기를 가져가면 한 근 떴네, 그치? 네. 그리 뭐 할 거야? 대입해야. 대입하면 K값 나올 거야. 맞지? 네. 맞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뒤에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제로 이 문제가 나오고 혈렉을 보게. 1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우리는 뭘 보게 돼 있어? 혈내근을 보게 돼 있지. 근데 K가 뭔지 모르겠는데. K가가 아니지.
자, 내가 이걸 켤레근으로 볼 거야. 그지? 켤레근으로. 지금 나는 이거를 켤레근으로 보고 싶어. 그지? 그럼 켤레근은 1 플러스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아. 네. 맞니?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켤레근은 어떤 상태에서 써야 된다?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 A, B, C. A, B, C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K도 문제지만 얘가 무리수야. 그럼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즉 켤레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대기야. 이게 맞는 그림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문제를 따라서 가면 당연히 한글이 나왔으니까 대입밖에 할 게 없어. 대입해서 보면 답 나온다니까? 뭐야? 하지만 이 문제가 그냥 단독적으로 탁 나온다면 대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도 생각해? 켤레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켤레근 문제 풀다 보면 알아. 되게 쉬운 거. 켤레근을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뭐부터 가야 돼? 조건부터 가야 되거든. 네. 근데 조건 없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이거야. 중학교 때는 조건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돼. 대부분 다 풀려. 99%. 알겠어? 1%가 안 풀릴 뿐이지. 고등학교는 조건 생각 안 하면 무조건 틀려. 알았어?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림이 이해되니? 자, 절대값을 기호로 하는 이거 나오지, 그치?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알아요. 두 개. 자, 절대값에 관련된 것도 압니다. 뭘 아느냐? 봐봐, 이거. 절대값을. 이거 잘 알지? 절대값은 두 가지로 나눈다. 맞아? 네. 분명히 알려주는 게 이거야.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거야. 루트 A 제곱은 절대값이 절대값을 따라해. 절대값 A는 두 가지로 합니다. A가 0과 통화만큼이야. 그대로 나온다. A가 0과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 분명히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 절대값이 나왔네. 절대값은 두 가지로 나온다.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여기 봐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2지 그지? 네. 이런 경우 절대값이 나왔네 그지? 네. 그러니 나는 몇 가지로 넣는다? 두 가지로 하는 두 가지로 넣는다. 첫 번째가 뭐야?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2가 나오고 맞지? 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가 나와. 형식이 맞추는 것 뿐이야 그냥.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냐? 네. 이해되겠니? 네. 즉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볼까? 얘는 지금 뭐 상황이야.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 얘는 x가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요 때만 볼 수 있다는 소리야. 네. 근데 뒤에 있는 식을 풀었더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란 말이야 맞니? 네. 그 중에 이거에 성립하는 겁니다. x는 이거지 그치? 이거만 하지.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나누는 행위는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어. 뭐야? 여기서 지금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의미를 부여해놓고 나오는 결과치가 무조건 답이 아니라 그 정의되는 상태가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를 풀리면요 다들 뭘 안 하냐면 이걸 안 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야? 다음 걸 풀면 어떻게 되냐? 너무 없어지지 그지? x에 x-3은 0이지 x는 0 또는 x는 3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0. 이거지 그치? 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x는 0 또는 x는 1. 이게 답이 돼.
이해됩니까? 네. 여기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럼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는요 4다. 이렇게 한 문제에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거 근본적으로 절대값을 두 가지로 나눈다지. 네.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눈다지. 네. 하나의 식상에서 1을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눴지, 그지? 네. 또 2를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눴지, 그지? 네. 맞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세 군데. 총 세 가지로 나눈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반드시 몇 가지로 나눠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하고, 이 같다는 크다 쪽에 일반적으로 붙인다네? 네. 일반적으로. 2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거나 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아, 저기 갖다가 저렇게 놓는 게 일반적으로 크다에 갖다 크다 쪽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거 할 때도 는을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크다 쪽에 일반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무슨 소린지? 네.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3개 있으면 얘는 4분대가 되겠지, 그치? 네. 딱 그 차이밖에 없어. 이해돼, 여기?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 4번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그냥 한번 풀어봐. 가우스는 안 가르쳐 줄게요. 그 밑에 써 있어. 가우스. 이게 대괄호 x인데 다음 시간에 지금 가우스에 대해서 알려주긴 할 건데 이게 대괄호 x라고 쓰면서 이름이 가우스 x라고 하거든. 가우스 함수라고.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른데요? 기존과? 거기 써 있잖아. 가우스 x는 뭐라고 써 있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가우스 1.2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지. 네. 그럼 1.2는 여기쯤 될 거거든. 네.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뭐야? 작거나 같은. 1이지. 이거 우리 1학년에서 나온 거? 뭐야? 저희 중학교 때도 왔어요. 중학교 때 가우스를? 중학교 때 가우스를 저 하면 했었는데. 그러면 넌 중학교 때 선행을 했으니까요. 아니 이거는 우리 선행. 이거 한 적이 없어. 얘 고등학교 선행을 했다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아니 저 중1 때 했는데 그거. 중1 때 가우스를요? 네. 도대체 무슨 학원을 다닌 거야? 네? 그냥 크지 않은 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표현하는 표현법이라서 이것만 했는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표현하는 표현법이라서 어떤 학년에 해도 관계는 없어. 별건 아니라서. 근데 니들 다 지금 내가 이거 가르쳐주면 니들 다 알아. 가우스 3.2는 뭐야? 3이야. 그래 이거 다 알아.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에 포함되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세 문제는 안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알았어? 아마도 틀릴 거야. 틀릴 건데. 교육과정 왜 해요? 교육과정 왜 해야 그래서? 근데 나온다는. 교육과정 왜인데 나와? 근데 작지 않은 없나요?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네? 이름은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왜 외웠냐면, 가우스는 수학 왕이야. 그래서 내가 외우는 거야. 저거는 수학 왕이야. 알았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뭐 음악의 아버지. 아니 핸델은 쇼팽. 바로 아니 바르는 어머니야. 쇼팽. 그럼 핸들. 핸델인가? 음악의 어머니. 바르.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 여자란 소리야?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야. 좀 더 감수성.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그런 의미라고. 알았지? 자, 어찌됐든 그런 방식이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근의 판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6번, 유형 7번 근의 판별에 관련된 내용도 하지는 않는데 판별식 쓰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된다고. 명시해야 된다고. 네. 판별식 D는 아니면 4분의 D는 명시해야 된다고. 네. 네. 거기다 써놔. 뭐라고 써요? 판별식을 쓸 때 반드시 명시하고 쓸 것. 그래도 그렇게 해놔도 명시 안 하고 쓸지 나도 아는데
그럼 다시 풀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명시하. 명시가 뭐예요? 또 이따 또 해야겠다. 명시가 뭐예요? 됐어. 그냥 뒤는 하고 4분의 뒤는 골수로.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쭉 그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보면요. 니네가 이게 지금 끝까지 다 가도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는. 네. 근데 이렇게 다 내주면 니네가 폭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서 조금 줄일게요. 네. 자, 여기 제 근거기술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한 번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에 관련돼서 아니면 그러니까 틀리는 거 말고 해설지에 대한 그 형식하고 내 풀이가 서로 다르다는 그 흐름에 의해서 야 솔직히 얘기할게. 솔직히 얘기할게. 알았지? 솔직히 얘기하면요 주연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야. 저요? 느려서 이렇게 수업하는 건데 원래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 틀 다 알려주고 판별식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알려주고 가우스 용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제야. 아니 근데 요쌤 그 복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숙제라고. 복소수가 있든 없든 아니 관계없어. 하루에 복소수 처음부터 2차 공식 끝까지 다 나가. 네? 알았어? 원래가 그렇게 한다고. 알겠니? 근데 주연이 때문에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이만큼도 못한다. 저 새끼 왼손 자를 거야 내가. 오른손. 손가락부터 자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공부해드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디서 스톱을 시킬 거냐면 유형 13번에서 유형 13번까지 해볼 수 있을까?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요? 20개 몇 개로 시점이 있어? 아직. 작성은 안 될 것 같고 유형 13번까지 자를게요. 500번까지. 딱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부분을 자 많이 틀려오셔도 돼요. 네. 많이 틀려오셔도 되고 맞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애매하면 체크해 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말 이해돼? 그러니까 답을 맞았다고 여기 진짜 이 2차 방식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 맞았다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풀이나 특히 이거 식 쓰는 연습을 여기서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2차 방식에서 여기서 식 쓰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식을 정말 잘 쓰는 연습을 여기서 해둬야 함수 때도 괜찮고 그 이상 올라갔을 때 식 쓰는 게 좀 괜찮을 거야. 이게 다들 여기서 식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함수 쪽에서도 못 쓰고 그 이후 방정식 파트 계속 못 쓰게 되거든. 이게 되니 무슨 소리지? 그래서 여기는 많이 물어봐도 관계는 없어. 많이 물어봐도 다음 시간에 끝까지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질문이야. 맞은 건 질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맞췄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가 애매하다라고 싶으면 해설지까지 선생님이 다 줬으니까 확인해서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질문. 네.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복소수 때처럼 쭉 이렇게 문장하고 문제와 문제의 관계들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되냐? 네. 되겠니?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좋았다. 아.